자, 그럼 첫 번째 파워 앱스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회원 정보 관리 앱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오피스 365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파워 앱스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파워 앱스 홈페이지로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새 앱을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이 앱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할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원드라이브에 있는 폴더에 저는 멤버스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만들고, 네, 이름, 생년월일, 성별, 도시, 그리고 직업 5개의 컬럼을 만들어서 내용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멤버 리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파워 앱스에서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셀 파일에 반드시 테이블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엑셀 파일을 만드셨으면 바로 앱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의 화면에서 Start from Data에서 Other Data Sources로 클릭을 하고요. 파워 앱스 화면에서 Other Data Sources를 선택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커넥션 중에서 원드라이브 for Business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엑셀 파일 안에 있는 테이블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커넥트를 누르겠습니다. 이러면 파워 앱스가 자동으로 기본 앱을 만들어 줍니다. 왼쪽의 트리 뷰에서 보시면 각 스크린 그리고 폼, 각 아이콘들, 필드들을 이렇게 계층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브라우즈 스크린, 디테일 스크린, 에딧 스크린의 3개의 스크린이 만들어져 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첫 번째 레코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세 내용을 볼 수 있고, 편집을 하거나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파워 앱스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 앱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보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레코드에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또 생년월일도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보면 도시 이름으로 정렬이 되어 있군요. 도시보다는 이름으로 정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기능을 볼까요? 예, 도시로 검색이 되고 직업으로 검색이 되는데, 네,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 조건에 이름을 추가해야 되겠고요. 각 필드도 레이아웃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프리뷰 창을 닫으시고 개발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브라우즈 스크린에서 갤러리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갤러리에 대한 속성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우리가 아까 선택한 엑셀 파일의 멤버 리스트, 엑셀 파일 테이블인 멤버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갤러리에 나오는 필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에딧 갤러리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레코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 필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트 레이블에서 이름, 또 인서트 레이블에서 생년월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조정을 해볼까요? 직업은 오른쪽 제일 윗줄 오른쪽, 그다음에 성별과 생년월일을 넣겠습니다. 생년월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필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필드의 에딧을 누르면 여기에서 각각 링크되어 있는 각 필드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드 레이블 1은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job이 들어가 있고 city, 그리고 female, 그리고 마지막 것에 name이 또 들어가 있는데 birth date로 바꾸겠습니다. 조금만 더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요. 위치도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텍스트의 디자인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또 노멀이 아니라 두껍게 한 게 좋고요. KL 도시는 두꺼울 필요가 없으니 그냥 일반으로 바꾸고 그 다음 생년월일 필드인데요. 생년월일 필드가 시분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시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텍스트라는 펑션을 써서 형식을 YYMMDD의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제는 필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죠. 이번에는 검색 기능과 정렬 순서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갤러리의 속성에 items라고 있습니다. 포맷 텍스트를 눌러서 좀 더 간단히 볼 수 있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함수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sort by columns와 search 두 가지의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earch를 먼저 볼까요? 멤버 리스트라는 레코드 전체에서 텍스트 서치 박스에 텍스트가 city, gender, job 컬럼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찾아서 그렇죠? city를 기준으로 sort descending 1이 참이면 descending으로, 거짓이면 ascending으로 순서로 정렬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jobs와 함께 이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city 정렬 기준이 city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우선 이름으로 정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정렬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의 내용을 볼까요? 이 버튼에 보면 onSelect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기능이 실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컨텍스트라는 구문이 실행되었습니다. 파워 앱스에는 몇 가지 종류의 변수가 있는데 그중 해당 스크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변수를 컨텍스트 변수라고 하고요.
이 변수는 특별히 정의를 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update context 구문을 사용하면 되고요. sort descending 1이란 변수를 sort descending 1의 반대값으로 update하라, 변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descending이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순서가 정렬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이름으로 검색이 되고 또 직업이나 도시로 다 검색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ort 버튼을 누르면 이름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 역순으로 다시 역순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업한 파워 앱스 앱을 저장을 해야죠. 이름을 입력하고 세이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앱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배웠죠. search, sort by column, 그리고 if, 텍스트 함수, update context, 간단한 기능들을 배웠는데요. 어떻습니까? 슬슬 자신이 생기시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